자, 이쪽은 무신 정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신이란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관리 중에는 문신이 있고 무신이 있습니다. 요 차이 좀 알고 있나요? 문신은 주로 관리들 중에서 펜 들고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관리를 문신이라 그래요. 똑똑한 애들이죠. 근데 무신은 칼을 들고 군사 생활하는 애들이 한마디로 군인이에요. 그래서 문신, 무신. 근데 고려는 문신은 대우받았는데 무신은 캐무시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칼을 든 군인들이 캐무시당하던 시대가 고려 시대예요. 캐무시하다 보니까 군인들이 불만이 쌓여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쿠데타를 무신정변이라 불러요. 정변이란 말은 나라를 뒤엎은 쿠데타를 말해요. 칼 들고 나라를 그냥 뒤엎어서 지들이 권력을 차지한 사건을 무신정변이라고 해요. 그 주인공들이 정중부, 이의방 같은 무신들 권력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중방을 중심으로 나라가 굴러가요. 물론 왕은 있지만 왕은 허수아비야. 이 중방을 중심으로 나라 일을 해결을 하는데 중방은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라고 보면 돼요. 이때 군인들, 장군들이 나라를 빼앗았잖아. 그럼 장군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기구, 지금 국방부잖아요. 그것이 이 당시 땐 중방이었어요. 그래서 무신 정권, 군인이 권력을 잡았던 무신 정권 초기에는 중방에서 나라 일을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무신들끼리 지들끼리 계속 싸워. 그래서 수시로 권력자들이 바뀝니다. 그러다가 최충원이 등장합니다. 최충원이. 근데 최충원 뒤를 이어서 아들, 아들, 아들 다 무슨 성씨예요? 최씨죠. 이 시기를 최씨 무신 정권이라고 해요. 초기에 권력자들이 가다가 최씨가 연달아 4번을 해먹습니다. 그래서 4대에 걸쳐서 한 60년 정도 하거든요. 요 시기를 최씨 무신 정권이라고 해요. 그 첫 권력자가 최충원. 이 사람은 중방보다는 교정도감이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여기서 나라를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최충원 하면은 교정동감에서 나라 일을 책임졌다. 그래서 도방도 운영을 합니다. 도방은 사병. 이때 서로 죽이고 권력이 바뀌던 시기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경호원들을 뒀어요. 사병. 이것을 도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충원의 뒤를 이어서 아들 최우가 등장합니다. 최우는 정방을 설치했어요. 정방은 인사권을 행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사권은 각 부서에 어떤 사람을 일을 시킬 건지 사람 임명하는 것을 인사권이라고 해요. 이것을 정방에서 했다라는 거. 그래서 최씨 무신 정권은 기구를 많이 물어봐요. 최충원 때는 교정도감이 있었고 최후 때는 정방이 있었다. 최후 때는 이거 말고도 뭐 서방이란 것도 있었고 삼별초도 들어봤죠? 나중에 몽골에 저항하는 삼별초 같은 것도 있었어요. 이것이 최후 때였었다라는 거. 근데 최후 때 운이 안 좋아요. 왜 운이 안 좋냐면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들어봤죠? 몽골. 나중에 원나라를 세우는 몽골이 쳐들어오는데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천도란 말은 수도를 옮겼다라는 거예요. 원래 수도가 어디였어요? 원래 개경이었잖아. 근데 개경을 버리고 섬이었던 강화로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몽골은 여기 육지 지방이 있었기 때문에 해군이 없어요. 그래서 강화도로 도망가서 싸우면은 승산이 있다 본 거지. 그래서 섬이었던 강화도로 청도를 해서 몽골에 저항을 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이거 잠깐 볼게요. 아까 초반에 권력자들이 승계가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초반에는 중방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했고 그러다가 최충원을 시작으로 4대에 걸쳐서 최씨 무신 정권이 있었고 특히 최충원 때는 교정도감에서 권력을 행사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최후 때 정방을 설치했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권력자들이 무신들이 권력을 나눠가는 요 시기를 무신 정권, 특히 요 시기는 최씨 무신 정권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습지에 많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강화도로 우리 왕들이 도망가잖아. 강화도로 천도했잖아요. 수도 옮겼잖아요. 근데 육지에는 백성들 살죠. 백성들은 도망 못 가요. 백성들 버려놓고 귀족들만 도망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인성 전투, 충주성 전투 등 백성과 천민들이 나라 구하겠다고 귀족들은 버리고 도망갔는데 이런 승리를 거둡니다. 처인성 그리고
충주성 전투. 요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볼게요. 개경으로 환도를 합니다. 환도란 말은 수도를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강화도에서 어디로? 개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무신 정권이 끝납니다. 왜냐면 강화도로 도망갔던 왕이 몽골하고 이제 안 싸우고 다투다가 이제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하트 몽골과 왕이 항복을 하고서 이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최씨 무신 정권은 이걸 반대했어. 돌아가면 얘네들 모가지 날아가거든. 죽거든. 그래서 왕과 몽골은 합의를 봤지만 최씨 무신 정권은 여기에 저항하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망갔냐면 아까 얘기했었던 삼별초를 통해서 저항을 해요. 그래서 여기 강화도에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진도 그리고 제주도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무신들 개경으로 가지 않고 도망가는데 이것이 이렇게 지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들은 강화도에서 진도로 제주도로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한라산까지 올라가면서 저항을 하다가 한라산 올라가다가 집단 자살을 하면서 이 삼별초의 항쟁은 끝나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신 정권은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몽골한테 항복을 했잖아요. 몽골이 힘을 더 키워서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얘네가 원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역대 세계사에서 원나라 가장 많은 땅덩어리를 차지한 나라 중에 하나죠.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징기스칸. 그래서 원나라가 고려를 간섭합니다. 그래서 왕실의 호칭과 관직의 명칭을 한 단계 낮추게 돼요. 왜냐면 원의 짱을 황제라 부르고 우리는 왕이라 불렀거든. 참고로 황제가 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왕 호칭이나 관직의 명칭을 낮춥니다. 그리고 정동행성을 설치합니다. 정동행성이 뭐냐면 원나라가 여기 다 차지했잖아요. 심지어는 고려까지도 간접적으로 지배하죠. 여기 바다 건너 일본이 공격하고 싶은 거야. 실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말을 키워서 고려 병사까지 이용해가지고 요 외놈들 일본을 쳐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설치했던 것이 정동행성이에요.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행성. 동쪽은 일본이죠. 일본을 치기 위해서 정동행성을 만들고 쳐들어가요. 2번. 하지만 그때마다 태풍이 불어서 실패로 끝납니다. 정동행성 없애지 않아요. 그때부터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기구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땅도 빼앗아갑니다. 쌍성 총관부, 동룡부 플러스 탐라 총관부라 해가지고 3가지를 설치해서 빼앗아가요.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쌍성 총관부, 동룡부, 탐라 총관부. 그래서 여기 빼앗아갑니다. 나중에 여기랑 여기는 금방 찾아요. 하지만 여기 쌍성 총관부는 나중에 국민왕 때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두고 정동행성은 일본 치려고 만들었지만 남아서 내정 간섭 기구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영토를 빼앗아갔고 또 우리나라에서 뭘 요구하냐면 이런 거 요구합니다. 땅도 빼앗아갔지만 공녀 여자를 요구합니다. 공녀로 끌려가면은 거기서 노예적인 생활을 하거나 성적인 노예를 하거나 비참한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운이 좋았던 기황후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황후란 말은 황제의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몽골에 끌려가서 몽골 황제 부인이 됐어. 대박이죠. 근데 이 기황후한테는 기철이라고 하는 오빠가 있었네. 고려에 살았는데 자기 누이 동생이 몽골 황제의 부인이니까 기철이 어깨에 힘들어가면서 왕도 무시하고 아주 싸가지 없게 굴었었다 그러죠. 그래서 기황후 같은 공녀도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뭐 매, 금, 은 등 매라든지 금이나 은 같은 특산물도 요구했었다라는 거. 특히 매가 유명했었대요. 우리나라 매가 인기가 많아서 몽골이 많이 요구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녀, 매 정도는 알아두세요. 그래서 몽골의 지배를 받고 있죠. 원나라의 지배를. 이 분위기를 틈타서 권문세족이라는 쓰레기들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귀족이야. 한마디로 원나라 간섭기를 이용한 특권 세력이에요. 그래서 여러 부류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문벌 가문, 무신 집권기 때 성장한 가문,
이거 중요한 거. 원나라의 관계에서 성장한 세력들. 한마디로 이 새끼들은 쓰레기긴 한데 친원파 쓰레기입니다. 원나라에 기생하는 나쁜 새끼들이에요. 쓰레기요.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친일파가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몽골의 원나라의 지배를 받으니까 친원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원나라랑 친했다. 그리고 고위관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규모의 농장과 노비를 소유하게 되고, 그래서 얘네들이 차지했던 것이 요거예요. 도평 의사사라고 해가지고 요 기구를 차지하고, 여기 그 당시 최고 권력 기구거든. 이 권력 기구에서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서 농장을 소유했고 백성들을 불법으로 노비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때 빼앗은 땅이 얼마나 많았냐면 기록에 의하면은 그 권모세족의 농장이 산과 강을 경계로 할 정도로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농민들은 정작 농사지어야 될 농민들은 땅이 없어서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이 새끼들이 땅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농민들을 노비로 다 빼앗아 버려. 노비로 만들어서 데리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쓰레기 권문세조, 이런 걸 꼴보기 싫어했던 사람이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은 두 가지를 꼴보기 싫어했어요. 몽골의 내정 간섭 싫어했고 권문세족의 쓰레기짓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공민왕은 몽골에 저항했고 권문세족이 저항했는데 그의 정치를 개혁 정치를 한 이유가 이런 걸 해결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공민왕. 그래서 기철 아까 봤죠? 기왕후 오빠 이 쓰레기짓 하는 새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낮춰진 것들 다시 복구시켰고 정동행성 간섭하는 거 혁파했고 쌍성 총관부를 회복합니다. 요 부분. 그래서 요 지도 이 보라색 부분 쌍성 총관부를 가장 마지막에 차지했다 그랬죠? 이것이 공민왕 때. 그리고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합니다. 아까 검은세족이 어떤 쓰레기짓 했어요? 땅 빼앗아 갖고 불법으로 노비 만들었죠. 요거 해결하는 것이 전민 변정도감이에요. 밭전 백성민, 땅과 백성을 올바르게 돌려놓다라는 뜻이에요. 이 정이 바를 정자, 바르게 돌려놓다. 그래서 불법으로 빼앗긴 땅,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바르게 원래대로 돌려놓은 거. 누구한테 저항한 거예요? 권문세족 쓰레기짓한테. 권문세족의 땅과 불법으로 노비가 간 사람들을 돌려준 거죠. 이것이 전민 변정도감. 권문세족이 좋아했을까요? 졸라 싫어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권문세족이 반발합니다. 근데 이 개혁을 추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신돈 스님이에요. 그래서 공민왕이 잘한 점이 신돈을 등용을 해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권문세족을 견제토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을 개편합니다. 원래 고려에 국자감이라는 학교가 있었죠. 고려 말이 되면 성균관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서 똘똘이들을 길러냅니다. 새로운 신흥 세력. 헷갈리니까 신흥 세력이 아니라 똘똘이들. 그래서 공민왕을 도와줄 수 있는 똘똘이들을 키워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균관, 그리고 원나라가 저물고 새로이 명나라가 등장하니까 친명 정책 펼치고, 그래서 이런 개혁들을 공민왕이 다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민왕 운이 없어. 왜 운이 없냐면 위쪽에서 홍건적이라고 하는 중국 애들이 쳐들어옵니다. 남쪽에선 왜구라고 하는 일본 새끼들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권문세족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기네 땅과 노비들을 빼앗아가니까. 그래서 친원 세력 권문세족을 말하는 거예요.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공민왕 죽여버리고 신돈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개혁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이 이때 성공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실패하게 돼요. 하지만 공민왕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이 성균관에서 똘똘이들 키워냈었죠. 똘똘이들이 성장합니다. 얘네 이름이 신진사대부. 공민왕 때 성장하기 시작했고 얘네들은 성리학을 좋아해요. 아까 권문세족은 특징이 친원파였었죠. 그리고 얘네들은 불교를 좋아했어요. 권문세족은 불교를. 그리고 쓰레기짓 했고, 반대로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유교란 표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유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리학인데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친명파예요. 아까 권문세족은 친원파였었죠. 얘는 친명파.
그래서 권문세족 쓰레기짓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권문세족은 아까 불교랑 친하다 그랬잖아. 이 불교도 쓰레기짓 했거든. 그래서 권문세족과 같이 쓰레기짓을 하는 불교를 비판을 합니다. 신진사대부 똘똘이이고 개혁가 이미지가 강하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권문세족은 높은 관직이 많이 있고 땅이 많은 대지주고 음서 백으로 관리가 되었고 불교가 많고 그리고 친원파고 보수적이야. 좀 쓰레기짓 많이 합니다. 반대로 얘네들을 비판했던 신진사대부 하급 관리고 땅이 적어요. 과거로 통과한 실력자들이고 성력을 좋아했고 친명파고 개혁적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알아둬야 돼요. 자, 여기 좀 지우기 시작할게요. 자, 아까 기억나나요? 여기 홍건적과 왜구가 침입을 하죠. 홍건적과 왜구. 그럼 얘네들 무찔러야 될 거 아니야. 얘네를 무찌르면서 영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최영과 이성계란 장군이에요. 한 번쯤 들어봤죠? 최연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성계 훗날 조선을 세우죠. 요 영웅들을 뭐라 부르냐면 신흥 무인 세력이라 부릅니다. 신흥 무인 세력. 신흥이 뉴잖아. 새로운 군인 세력이라 불러요. 그 당시 때 영웅입니다. 그래서 요 신흥 무인 세력이 이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성계하고 최영이 라이벌이야. 둘이 신흥 무인 세력이면서. 근데 여기 아까 신진사대부들 있었죠. 이 신진사대부가 둘로 쪼개져요. 급진파 신진사대부랑 온건파 신진사대부로 쪼개집니다. 급진파는 뭔가 급하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싶어 했어요. 이미 쓰레기가 된 고려를 망하게 하고 새로운 나라 세우자. 반대로 온건파는 고려를 유지시키고자 했었습니다. 근데 이성계가 이들과 손잡습니다. 누구랑 손잡냐면 이 급진파랑 손을 잡고 온건파를 죽이면서 조선을 세우게 되죠. 이 부분이 위에 소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랑 신진사대부가 손을 잡습니다. 여기서 신진사대부는 아까 봤었던 급진파 신진사대부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도전은 한마디로 머리를 빌려줍니다. 이성계는 몸짱이죠. 그래서 몸짱이었던 이성계가 머리를 빌려준 정도전과 손을 잡고 나중에 조선을 세우게 되죠. 그들이 손을 잡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명나라가 천령위 설치를 통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옛날 쌍성총관부 지역이죠. 여기에 천령위라는 걸 설치하겠대. 한마디로 이 쌍성총관부를 명나라가 달라 이거예요. 원래 원나라가 기울고 명나라가 커지고 있었거든. 명나라가 커지면서 명나라가 힘이 세니까 요 옛날 쌍성총관부 지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왕과 최영이 여기에 반발해요. 참고로 최영 장군은 그 당시 왕이었던 우왕이 장인어른인데 장인어른이었던 최영과 사위였던 우왕이 이거 반대하고 오히려 명나라를 공격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공격하냐면 요동 지방을 정벌 하라고 합니다. 요동은 이렇게 요 지역을 요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개경에서 이쪽을 공격하라고 이성계를 시킵니다. 근데 이성계가 여기에 반대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는데 근데 왕이 시키는데 어떻게? 우왕과 최영의 명령에 따라서 요동 정벌군으로 이성계가 요동으로 공격을 하러 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다가 여기 위화도란 섬이 있습니다. 비가 엄청 오면서 여기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진격하자니 강대국이 명나라하고 전쟁하면 죽을 것 같고 돌아가자니 반역이거든. 그래서 고민하다가 말머리를 돌리게 됐죠. 위화도에서 말머리를 돌렸다 해서 회군이라고 합니다.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이성계가 돌아와서 권력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신진사대부와 이성계가 연합해서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진사대부는 아까 얘기했었던 급진파, 정도전 같은 애들이고 이성계가 연합해서 개혁을 추진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거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 천재교과서 프린트가
되게 압축이 되어 있어요. 다른 학교 교과서 프린트에 비해서. 그래서 양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무신정변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런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했죠. 그래서 무신 정권이라고 합니다. 초기는 장군들의 모임인 중방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을 했고 수시로 권력 다툼을 하죠. 땡땡땡땡 그러다가 누가 권력을 잡는다? 최충원이 권력을 잡는다. 아들 최후. 그 다음에 두 번 더 가죠. 이때를 4대 62년간 최씨 무신 정권이라고 부른다. 최충원은 교정도감에서 권력을 잡았고 최후는 정방을 설치했다. 하지만 몽골이 쳐들어오면서 강화도로 도망갔다. 하지만 왕이 몽골과 화의를 하죠. 그래서 개경으로 돌아가지만 무신은 삼별초를 통해서 끝까지 저항하지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무신 정권이 끝나게 됩니다. 그 원나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몽골이 나라 이름을 바꿨죠. 원나라가 되어서 내정 간섭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호칭을 낮추고 정동행성 통해서 고려 내정 간섭을 하고 땅덩어리 빼앗아갔죠. 특히 쌍성총관부는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거. 공녀, 기왕후 끌려갔고 매 같은 것을 요구했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등장하는 쓰레기 권문세족이 있었습니다. 권문세족은 한마디로 친원파 그리고 친불교 그리고 수많은 농민들의 땅 빼앗아갔고 불법으로 노비 만들었었죠. 그래서 권문세족은 꼭 지켜야 될 거 친불교, 친원파, 농장과 노비를 다량으로 소유한 쓰레기였다. 이게 싫었던 사람이 공민왕. 원나라도 싫고 쓰레기 권문세족도 싫었죠. 기철 죽였고 모든 거 복구시켰고 정동행성 없앴고 쌍성총관부 수복했고 전민변정도감 신돈 등용시켜서 개혁을 했었고 성균관 통해서 똘똘이 키워냈고 친명파. 하지만 외적이 침입이 있었고 친원 세력 권문세족의 반발이 있었죠. 공민왕 신돈 암살하면서 실패합니다. 이때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을 격퇴시키면서 등장하는 영웅이 있었죠. 이성계 같은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진사대부가 등장을 하죠. 아까 성균관에서 키워냈던 똘똘이들이 신진사대부가 된다고 그랬었죠. 신진사대부 공민한테 등장했고 성리학을 좋아했었고 친명파고 권문세족 쓰레기라 비판했었죠. 그래서 비교해서 알아두는 거 표를 봐야 되고 그리고 명나라가 대세였었죠. 원나라가 줄고 얘네가 세졌는데 천령위 설치를 통보하죠. 여기 쌍성총관부 지역을 달라는 거였어요. 열받아가지고 왕이 요동을 공격할 걸 명하죠. 우왕과 장인어른이었던 최영이 시킵니다. 이성계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동 정보를 갖다가 위화도에서 말머리를 돌리죠. 그래서 이성계가 돌아와서 신진사대부랑 함께 연합을 합니다. 신진사대부는 머리를 빌려줬고 이성계는 몸을 빌려줬죠. 그래서 손을 잡고 조선까지 세우게 되는 것이 다음 시간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고려 의종은 무신이 일으킨 정변을 고려 의종 때 정중부랑 이방은 무신이었죠. 그래서 무신 정변 일으켰죠. 최충원 때 교정도감 설치했었죠. 최고 권력기구 OX. 고려는 원의 내정 간섭으로 호칭이 낮아졌죠. 그리고 원상 간섭기 때 권문세족은 명과 밀접한 관계가 아니라 원나라랑 밀접한 관련이었었죠. 친원파. 공민왕이 한 걸 옳지 않은 거 쌍성총관부 공격했죠. 전민변정도감 신돈 통해서 설치했죠. 귀철 죽여버렸죠. 디귿이 틀렸습니다. 정동행성 이무소를 설치가 아니라 폐지했죠. 가에 들어간 인물. 자, 우왕과 최영은 명의 천령위 설치 통보 쌍성총관부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요동 정벌을 결정하고 누구를 시켜서 이성계를 시켜서 요동 정벌군을 지휘했었죠. 하지만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회군을 해서 조선을 세우게 되죠.